10,000원 투자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10,000원에서 100만 원이면 뭐 잘했네 싶죠. 100억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 그랬대나? 자, 그러니까 네. 쿠팡이츠도 지금 그런 상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뭐 개꿀을 즐기면 되겠죠. 지들끼리 싸우니까 뭐 네. 서로 죽여라. 서로 죽여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그냥 목걸을 빨면 되는 거긴 한데 생각지도 못한 곳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오토바이 업체들. 진짜 갑자기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와 이러노.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라오기 힘드시다고요? 저희만 따라오시죠. 오늘 방송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의 방송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입니다. 네. 요즘에 진짜 안 그래도 배달 더 많이 시켜 먹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배달. 진짜 배달 많이 시켜 먹죠. 진짜 배달 많이 시켜 먹어요. 옥 기자는 좀 배달 시켜 먹는 게 늘었어요? 어때요? 매일 한 건 진짜? 거의 배달 시켜 먹을 정도로. 주로 뭐 시켜 먹어요? 주로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가 배달이 돼요? 떡볶이 배달 되죠. 요새 배달 안 되는 게 어딨어. 요즘 다 돼. 떡볶이 순대 이런 거. 네, 회도 배달되고. 저는 근데 혼자 사니까 이게 배달 시켜 먹기가 사실 한 1인분은 잘 맞아요. 배달이 안 와. 그렇게 한데 둘이만 살아도 사실 엄청 1인분도 배달 다 돼요. 앱을 안 써봤구나. 써봤지. 써봤는데 1인분 하려면 12,000원 이상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양이 그럼 난 애매해. 남어. 애매해. 최소 배달. 애매해. 최소 배달 그 비싸. 그래서 나 안 시켜 먹게 되는데 이게 통계청이 집계한 2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3조 8천억. 얼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늘어난 거냐? 1분기에 비해서 70%가 늘어났어요. 1년 전보다? 1분기보다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년 전보다 70% 늘어난 거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그쵸. 이게 그냥 늘어나면 다 그냥 늘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제반 이 인프라 같은 게 다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배달 요즘에 이제 중국집 자금성에 바로 전화해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주로 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배달의 민족이 제일 많이 하고 요기요 그게 직접 전화하면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냥 앱을 쓰게 되더라.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전화해서 막 요구하는 것보다 띡띡 통화 안 하고 눌러서 눌러서 택시 부르는 거나 비슷한. 네. 그리고 동네에 그 중국집 전화번호를 몰라요. 맞아요. 옛날에는 막 붙여놓고 가잖아요. 맞아.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배민이 초창기에 자기들 서비스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누구신데 이제 자꾸 소개도 안 하시고 전단지를 대체하겠습니다. 중국집 전단지를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초반에. 우리가 전단지다, 온라인 전단지다 그렇게 광고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이렇게 배달 시켜 먹는 게 너무 많고 이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많고 엄청 모든 게 배달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 관련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유일하지 않지만 몇 안 되게 잘 되는 시장인데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먹냐? 이 돈을 누가 먹는 것일까?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 요거를 또 취재한 기자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는 내가 이제 배민 라이더 해서 연봉 1억 찍은 후기 이래가지고 통장 진짜 엄청 유명했었어요. 통장 인증만 올라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나도 해야겠다 이러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라이더들이 부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배달 음식점들이 부자가 되는 건지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요거를 꼼꼼히 따져본 KBS 기자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KBS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자기소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이 정도면은 서영민 이제 기자입니다. 세 번째 아닌가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인가? 네. 서 기자는 그래서 그동안 어떤 걸 좀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까? 평소에. 저는 사실 1억 된다고 했을 때 쿠팡이츠 얘네들이 왜 라이더 연봉 1억이라고 이걸 광고하지? 홍보를? 이걸 공개하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연봉 1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왜냐하면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게 아니고 하루에 이 정도 버니까 한 40-50만 원 버니까 대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1억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퍼다 날라지는데 근데 라이더를 1년 내내 주 5일로 계속 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이게 가장 많은 날, 적은 날이 다 편차가 있을 텐데 제일 많은 날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한 게 말이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게 수익이 어떻게 분배가 되지? 아무래도 배달의 민족이 다 가져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기사를 봤는데 읽다가 보니까
아 이건 또 생각을 못했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 앞까지 이게 오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선배가 멋있잖아요. 금융 네. 담당이잖아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 못 쓰는 거야. 이제. 왜냐면 몸속이 등신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 쓰면 몸속이 바보 시고요. 네. 등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쓰는 거야. 재밌지만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유정을 등신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날려야 한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아니, 서영민 선배가 평소에 워낙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제목도 문학적이잖아. 통찰이 있는 이 제목이 누구를 너무 위하여 스마트폰 배달 콜은 울리나? 근데 이제 For whom the call tolls. 이런 거 배달 아니겠습니까? 콜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스마트폰 빼도 될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운유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배달 콜은 울리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좀 정도가- 아쉽네요. 스마트폰 끼니가 조금 짜치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를까 봐. 배달 콜 하면 알죠. 너무 짧아서.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밍웨이 선생이 보였으면은 내 이놈 스마트폰 빼지 그랬니라고 했어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던지는데 웃겨. 이게 더 자존심 상해. 자, For whom the call tolls 이 제목의 기사를 쓴 서영민 기자인데요. 일단 이게 우리가 전화를 걸면은 우리 집 앞까지 이제 요즘에는 되게 빨리빨리 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오는지 또 배달료 3,000원 아깝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우버이츠 미국에서 있는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우버라는 앱을 쓰면 그게 뜨면 라이더한테 가까이 있는 라이더한테 가고 라이더가 받아서 음식점에 가서 갖고 갖다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런 코스인데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그 콜을 받으면 배민이 이걸 콜을 넘겨요. 누구한테? 그 배달 대행 업체한테. 아, 업체가 하나 더 있어. 네. 그러고 이 업체 구조도 그러니까 배달 앱이에요. 배달 대행 업체는 아니에요. 배민은 그 배달 대행 업체라는 게 있는데 생각대로 뭐 바로고 부릉 네. 이런 종류의 이름을 가진 회사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래 부릉 같은 거 이제 네. 스쿠터 우행하는 거 많이 생각대로도 봤어요. 스쿠터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본사가 콜을 받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또 단체가 있어. 네, 다 독립 사업 법인들인데 거기에 줘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 지사가 라이더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음식점들도 관리하고. 그래서 그 지사가 받아가지고 배달하는 라이더에게 주면 그걸 음식점에 가서 받아서 손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민 생각대로 그 밑에 또 지역지사 지사. 이런 구조가 조금은 일반적인 구조고, 세 개나 있네. 예, 그럼 하청, 재하청, 어. 뭐 하도급 구조를 닮아 있어요 여기가. 이게 나중에 또 그 박정훈 라이더 노조 위원장 네. 그분이 이 구조가 한국 사회가 그 라이더를 더 소외시키는 이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라고 말하는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보고. 네. 근데 배민 라이더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을 하면 배민 라이더스로 안 갑니다. 배민 라이더스는 애초에 그 타겟이 그 오프라인의 유명한 음식점들, 콧대가 세서 배달 음식 배달 안 하는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한테 사장님은 음식만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배달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만든 배민이 배민이 만들어 놓은 업체 배민 라이더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까지 2,000명이었다가 3,000명으로 늘렸어요. 근데 아마도 라이더 숫자가 10만 명은 넘는 것 같고 뭐 20만 명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10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가 네. 라이더스가 네. 20만 명. 뭐 10만 명 넘는 중에 3,000명 하면 얼마 안 되죠. 네. 이건 뭐 절대 다수는 아니고 다만 여기는 좀 다른 라이더들이랑 처우가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쿠팡이츠. 네. 쿠팡이츠는 새로 나왔죠. 여기가 요새 라이더들한테 돈을 많이 찔러준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라이더들한테 돈을 많이 찔러주니까 비 오면 10,000원, 주말이면 뭐 몇천 원 더 그렇게 찔러줘서 여기가 뭐 콜 하나당 2만 원 많으면.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태풍 오는 날 뭐 주말에 비가 쏟아져서 막 간당간당할 텐데. 쿠팡이 줍니다. 대부분의 돈을 쿠팡이 주고 음식점도 뭐 조금
그리고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쿠팡은 그 라이더들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쿠팡이 원래는 점유율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했다가 배달민족이 무조건 1등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요기요. 여기요. 그 다음이 배달통, 그 다음이 쿠팡이츠가 작년까지 그랬는데 쿠팡이츠가 배달통을 엎어서 3등이 됐어요. 점유율은 지금은 한 7% 정도. 뭐 여기 그 온라인 앱 그 데이터 컬렉팅하는 업체 추산으로 이건 뭐 정확하게 공개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근데 1등, 2등, 4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같은 회사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딜리버리 히어로 맞아요. 네. 독일 회사라는데 전주는 남아공에 있다 그러고 그 남아공 전주가 그 텐센트 최대 주주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 뭐 그렇게 돼 이런 있다. 구조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배민 하얀 오토바이는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배민 오토바이 보이는 게 배민 라이더스예요. 그러면 배민 그 라이더 하얀 오토바이, 하늘색 오토바이 말고 다른 오토바이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셔서 그런가 본데 민트색이에요. 민트색하고 하얀색하고 구분 못하는 거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 생명이나 뭐 아니, 밥 안 먹어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칭이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배민에서 주문할 때 그 오토바이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오토바이가 배달을 할 수도 그 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배민 라이더스 소속이고 기본적으로 이 음식들을 배달하는데 근데 뭐 그분들도 코를 잡으니까 꼭 그것만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색깔 오토바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 오토바이는 3,000대 대부분은 다른 색깔 네. 오토바이고. 그러니까 아닌 걸? 에? 아닌 게 훨씬 많죠. 아닌 게 훨씬 선배- 많다고? 네. 라이더가 20만 명이라.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전화를 이제 그 앱으로 신청을 하면은 배민이 요거를 이제 딱 모아가지고 이제 밑에 하도급 업체 대행사로. 생각대로 대행사, 그러니까 생각대로 뭐 부릉 뭐 바로고 이런 데다가 여기 쏴주면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또 지사에다가 내려다주고 지사에서 이제 뭉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주니까 그런 것도 라이- 있고 라이더스도 그 있다. 라이더스는 되게 적다. 라이더 3,000명 정도밖에 없다. 라이더스는 시장에서 크게 비율을 차지 안 하니까 뭐 네. 그건 무시해도 좋다.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가 있냐면은 우리와 이제 그 라이더 사이에는 3단계 정도가 있는 거죠. 배민이랑 뭐 중간 대행업체랑 지사까지 있는 거죠. 근데 네. 자, 궁금한 게 쿠팡 이츠에 보면은 쿠팡이츠는 별도. 별도로 완전 이 완전히. 구조와 달라요. 그래서 쿠팡이츠는 약간 이번에 직접 해요.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쿠팡이츠랑 그 배민이랑 싸운 게 아니고 쿠팡이츠랑 생각대로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아요. 생각대로가 여기 배달 대행업체 1등인데 여기가 라이더를 뺏기니까 지금 라이더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브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커뮤 같은 거 보면은 나 라이더 해가지고 뭐 월 얼마 벌었다. 저도 그죠? 봤어요. 일주일에 400만 원이라고. 뭐, 네.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시죠, 기자. 아, 네. 레이버의 릴렉스 땡땡님이 알렉스구나. 땡땡님이 연봉 1억이면 월 850을 벌어야 된다는 말인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 크크 완전 소설을 쓰는구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금 오 기자 말한 것 같이 일주일 만에 470만 원 벌었다는 걸 본인이 인증한 라이더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2주에 900. 네. 그러니까요. 연봉 2억이구만. 네.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2억인데 내가 절반 놀아도 1억이구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된다. 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돈 많이 번 분이 있긴 있으니까 네. 어떤가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단기적으로 코로나 시점에 라이더도 부족하고 배달이 급증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그 프로모션이 각 회사에서 막 들어가죠. 뭐 이런저런 단기적인 조건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라이더가 돈을 많이 버냐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벌죠. 뭐 400만 원 이건 엄청난 액수겠지만 근데 최소한 엔간한 다른 알바에서는 벌 수 없는 돈을 그렇게 라이더를 하면 수입으로만 따지면 벌 겁니다. 근데 이 라이더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벌었으면 이게 다 자기 돈일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면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있겠죠. 오토바이비, 보험료 엄청 비쌉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보험이랑 완전 다릅니다. 보험료, 기름값, 뭐 각종 뭐 다쳤을 때 아니면 뭐
그런 종류의 각종 부대 비용들 생각을 좀 장기적으로 좀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사고 얘기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470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배달을 많이 했나 보니까 548건을 배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이게 건수가 사실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건이라고 측정할 수도 있지만 아마 왕복?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이분들이 배달을 갈 때 비슷한 지점에서 번에. 콜이 오면 오토바이 그 짐에 쌓아서 아, 맞아요. 배달을 동선- 두 동선을 건, 세 짜가지고. 건, 네. 네 건 이렇게 아.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받으려고 이렇게 아. 딱딱딱딱 네. 받아서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쿠팡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맞아요, 쿠팡 이츠는 맞아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건만 해서 안전운전 하시게 합니다. 네. 라고 쿠팡은 광고를 하는데 뭐 회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른데 근데 그게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배달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번에 네. 따다닥 찍고 오는 게 사실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다 강남에서 라이더를 뛰시는 분들이에요. 네. 인구가 뭐 많이 밀집돼 있고 배달이 많다는 거죠. 동선이 비슷하고. 네. 네. 그래서 여기 쿠팡 이츠가 공개한 숫자를 보면 뭐 한 18명 뭐 거의 뭐 억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연봉으로 환산하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강남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고 쿠팡에 등록한 라이더가 33,000명인데 이분들의 비율은 아주 0.045. 0.045. 네. 극히 네. 0.1도 안 되네. 네, 0.1도 안 0.1도 안 네. 돼요. 0.1도 안 되네. 근데 뭐 그만큼 뭐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뭐 동선도 잘 짜고. 네. 네, 근데 그런- 이게 약간 돈 얘기로 하면 이분들 뭐 돈, 처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댓글에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난폭하다는 얘기들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덕후의 네. 익명님이 상위 5% 정도 벌려면 콜을 미친 듯이 계속 받는다는 건데 네. 그거 너무 위험하다. 네. 요즘 배달원이 배민 커넥팅이 등등 많아져가지고 막 달리면서도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하시고 또 익명님은 저렇게 일하다 병난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물론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갖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되게 되게 자유롭게 되게 막 자비롭게 얘기를 해도 내가 시킨 거 안 오면 또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왜 안 오냐. 내가 주문한 지가 네. 언젠데 안 오냐? 닭을 지금 잡아서 오냐? 막 이거 화를 분노하잖아요. 50분 뜨면 약간 화가 나죠. 아. 그러니까. 네, 3, 40분 떠야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죠. 근데 막 집에 손님도 와 있는데 네. 막 손님이 슬슬 이제 여기는 뭐 짜장면을 뭐 비벼서 하나 쳐서 펴 막 오나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짜증이 나는데 되게 요즘에 네. 라이더들이 많아지시면서 운전 사실 댓글 우리가 봤는데 이 난폭 운전을 지적하는 분들이 좀 많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네. 이게 어쩌면 이분들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라이더 우리가 뭐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처우 문제나 뭐 네. 돈 문제 그리고 이 실제 이 라이더 시장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이 돈을 누가 가져가냐 이 얘기겠지만 근데 그 일반 시청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근데 버스 타러 갈 때 지하철 타러 갈 때 보면 이분들이 너무 난폭 운전, 위험 운전, 신호 안 지키고 빨간불인데도 쓱 가고 버스 건널목 전용차로로 다니죠. 버스 전용 차로로 가고 건널목으로 가고 일방통행. 반대로 중앙선 그냥 자연스럽게 침범하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운전을 할까? 일단 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되니까. 한 번은 내비로 14분 찍히는 거리를 쿠팡 이츠는 10분에 가라고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그게 다 시간당 그 돈이 적은 게 인건비니까. 다 돈이니까. 인센티브가 배달원들의 인센티브는 내가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빨리 해야 많이 번다. 네. 오토바이가 위험한데 빨리 한다. 더 신호 위험해. 위반할 수밖에 없고 네. 뭐 그렇게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배달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오토바이 운전의 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125cc 이하 네.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오토바이 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오토바이를 사서 나 배달할래요 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에티켓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난폭하거나 뭐 위험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복합적인데 이분들의 성격 문제가
절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배달하시는 분 배달 이거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구독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도 보고 계시죠? 너무 반가웠는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우리 뭐 네. 배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연히 그분들이 막 성격 타탄치고 막 원래 남편운전 좋아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라도 더 배달해야 내가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또 갑자기 이런 라이더 시장이 확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네. 제도적 교육적 이런 게 전혀 네.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 댓글이 사실 댓글은 제일 많긴 했어요. 솔직히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불만이 많이.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시지만 내가 시킨 게 또 안 오면 또 빡친단 말이지. 맞아. 정말 요즘 오토바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기사를 쓰려고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보면 자꾸 보이죠. 기사를 쓰려고 관심을 가지면 자꾸 보이는데 정말 신호 위반 많이 해요. 신호 위반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라이더들. 그러니까 뭐 그 제가 보는 건 주로 횡단 보도에 있으면 많이 보겠죠. 그러니 많이 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위반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라이더분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거 신호 다 지켜가면 최저 시급 안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보통 이 라이더분들은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그럼 전 모르죠. 보통이 알겠습니다. 없지 거기는. 그 보통이 없. 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너무 케바케일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배달하신 분들 딴 거보다 이 뭐 남풍운전도 뭐 이렇게 신호 위반 같은 것도 그렇지만 본인들 몸 생각해서 진짜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배달 많이 해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슬립 나면은 바로 며칠 그 배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깨지고 네. 그러다 혹시나 뭐 다른 분이라도 다치게 하면 정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험료도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보험료 얼마나 돼요 이분들은?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 이분의 비용이 얼마나 되냐라고 이 얘기를 하려면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맞아. 직장인들 산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건강보험이 있으면 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자동차니까 운송 수단이니까 자동차 보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륜차 보험 뭐 이런 거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장이 그렇게 되려면 이분들이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야 돼요. 그럼 된게 노동자여야. 아니에요 이분들? 개인 문제는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뭐 퇴직금이랄지 아니면 퇴직금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 뭐 만약에 내 차가 사고 나면 내 차는 어떻게 이것도 다 내 부담. 뭐 내가 파츠 뭐 입는 거 안전하기 위해 입는 거 이거 어떡하나 이것도 다 자부담. 다 그런 식. 오토바이 살려면 뭐 리스를 하기도 해요. 그 회사에서 하는 리스 프로그램 월로 내는 거. 그거 말고는 자기가 그게 부담이 되면 사야죠. 사야 되면 그것도 내가 사는 거. 뭐 유지 보수비 내가, 주유비도 내가. 개인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네. 되니까 이게 벌어서 참 남기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게 맞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오토바이를 새로 사서 이 오토바이가 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오토바이도 재밌어요. 보면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라이더분들은 네. 그렇게 벌고 계신데 이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보호받는 것도 없고 보험료도 많이 내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와 그 라이더분 사이에 물론 음식점도 있겠지만 사이에 배민과 중간에 배달 대행 업체와 지사까지 이렇게 껴 있는데 그러면 이 배민 얘네가 돈을 많이 버냐? 얘네가 이제 돈을 이제 쭉쭉 빨아먹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클리앙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보시죠. 클리앙의 까망토리님께서 플랫폼 사업자, 유통업자 용역 좀 적당히 좀 먹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 없겠죠. 네,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방금 이제 지금까지 쿠팡이츠 얘기를 하셨는데 쿠팡이츠 아마 지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배달 음식 많이 안 시켜 먹어봐서 이 쿠팡이츠가 그런지 몰랐는데 클리앙이랑 클리앙 댓글 우리 정현욱 기자 좀 읽어주시죠. 클리앙의 루크 케이지님이 쿠팡이츠 엄청 공격적이네요. 주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크리스피 KFC BBQ 던킨 파리바게트 7-8천 원 할인하네요. 7-8천 원 할인은 공짜 아니야?
LG 트윈스님이 배민 비맛 늦었다고 쿠폰 넣어주네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상관없는 거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배달 완료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인지 쿠폰함에 쿠폰 넣어주네요. 최소 주문 금액이 5,500원인데 5,000원 할인이라서 할인율이 상당히 좋은 쿠폰입니다. 여러분 음. 제가 지금 쿠팡이츠한테 뒷광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전혀 쿠팡이츠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 쿠팡이츠가 이러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배민이 완전히 거의 뭐 절대 강자죠. 잡고 있었죠. 네. 배민이 잡고 있고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시장은 90% 이상 먹는 거니까 일단 배달 앱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지금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했지만 배민이 어떻게 1등이 됐느냐? 처음 시작했고 더 편리한 서비스로 더 사용하기 쉽고 빠르고 간편한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앱을. 그렇죠. 이분들이 일반적인 라이더들에게 뭐 어떤 뭐 인프라 망을 제공해 준 적이 없고 업주들에게 뭐 초창기에는 사진 찍어주고 다녔어요. 뭐 음식이 예쁘게 보이게. 근데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소박하다. 했었습니다. 네. 메뉴 같은 거 만들어. 네. 귀엽다, 귀여워. 스타트업인데 처음에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뭐 좀 배민 기업 문화 자체는 뭐 또 좋다고도 하고 김봉준 대표도 워낙에 TV에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이유는 투자를 받아서죠. 스타트업 회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월급쟁이이다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와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 나왔는데 근데 플랫폼이라는 거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플랫폼 힘이 커집니다. 그렇죠. 뭐 음식점주도 라이더도 많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할수록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커지는데 근데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이 플랫폼들 네이버도 다음도 카카오톡도 구글도 뭐 그렇죠. 페이스북도 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들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는 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장사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든 안 올리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네 더 키워라. 너네 지금 당장 수익은 생각하지 말고 사업 규모부터 더 키워. 뭐 구독자부터 더 확보해. 뭐 배달 콜수부터 더 확보해. 우린 그냥 돈만 태워줄게. 너넨 키워. 이런 식으로 돈을 내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배민도 쿠팡 이츠도 쿠팡 뒤에는 손정희 회장이 있다 그러죠. 손정희 회장이요? 일본? 네네. 소뱅에? 네네. 오. 쿠팡 이츠라기보단 쿠팡에 지금 그렇죠. 쿠팡에 돈 쏜 건 맞죠. 3조 태웠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VC. 돈을 대는 회사들, VC. 근데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돈을 대느냐? 일단 회사 규모를 키우면 플랫폼은 규모를 키우면 일단 이게 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들하고 플랫폼이 아닌 그 어떤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는 업체와 아닌 업체의 차이를 보면 생각대로가 우리나라 1등 회사라고 그랬어요. 배달 대행 업체. 그렇죠, 배민 바로 밑에 있는 우아한 형제들 바로 밑에 있는 생각대로가 가진 가치와 배민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배민은 그냥 앱 회사고 사실은 뭐 어떤 아주 특정한 수익 구조는 음식점주님들 광고 뭐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배민을 쓰니까 생각대로는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아는 건 배민이거든요. 계속 여기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저만 해도 다른 앱을 굳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제일 큰 회사고 편한 회사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플랫폼 기업은 이런 인식을 하나 쌓으면 끝이에요. 그 인식을 쌓으라고 벤처 캐피탈이 돈을 태웁니다. 끝없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플랫폼을 키우세요. 그게 지금 전 세계 플랫폼 회사들의 어떤 지향이고 뭐 거기에 돈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쿠팡도 그렇죠. 뭐 카카오톡 뭐 이런 회사가 뭐 돈 벌겠다고 뭐 한 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들은 계속 돈을 댑니다. 이 회사는 사업성이 있다. 그 결과는 작년에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민이 팔렸는데 4조 7,500억이라고 그러죠. 이걸 근데 4조 7,500억을 받았다라고 표현 안 해요. 기업 가치가 4조 7,500억으로 측정되었다. 평가됐다. 네. 왜냐하면 이 돈을 받는 사람이 김봉진 대표는 아니에요. 김봉진 대표는 실제로 4조 7,500억 중에 한 푼도 그 지분의 가치로는 안 받습니다. 이분은
배달의 민족 경영진 지분이 13%예요. 뭐 자기 회사인데 상당히 지분이 작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쿠폰 아니면 뭐 비마트 어떤 사업할 때마다 계속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계속 외부에서 끌어쓴 거예요. VC들한테. 이분들한테 계속 지분을 나눠주죠. 지금 우리 기업 가치는 1,000만 원이니까 네가 만약에 지금 3,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13분의 3 해서 너에게 그만큼의 지분을 줄게. 만약에 내가 지금 700억인데 네가 300억을 투자하면 네한테 지분 가치 30%를 줄게.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측정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투자를 받은 지분을 이렇게 넘겼구나. 네. 희석됐다고 하는데 그 창업주가 13%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희석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김봉진 대표 집 경영진 지분은 많이 희석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4조 원 이상은 VC들한테 갔다는 얘기죠. VC들이 초창기에 투자했던 VC들이 의 돈이 그렇게 불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3억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 한국의 본엔젤스라는 회사가 3억을 투자했어요. 2011년 뭐 굉장히 초창기네요. 초창기예요. 2011년에 그 3억 투자한 게 작년에 지분 4조 7천억에 팔았죠. 3천억이 됐습니다. 3억이 10년 만에 1,000배가 됐어요. 2,900 몇십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알투스 벤처스라고 그 사장이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캘리포니아 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을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데 이 회사는 평가 이익이 1조랍니다. 여기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투자해왔고 그리고 중국 회사도 중국 벤처 캐피탈도 투자를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도 투자를 했고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했고 이 회사들이 돈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가겠죠. 만약에 팔리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승인 안 했어요. 이게 독과점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따져지고 나면 계산 끝나면 이 돈 가지고 나가는 벤처 캐피탈이 4조 원 벌어 나가는 겁니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 100배, 1000배 이런 수익률이 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1조 벌었는데 이게 원래 100배로 튀겨진 거라고 한다면 알투스 벤처스가 한 140배, 뭐 100몇십 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투자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뭐 잘했네 싶죠. 100억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 그래야 되나? 네.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에 유망한 스타트업에 플랫폼을 장악할 것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쿠팡이츠도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걸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꿈꾼다. 네. 그래서 돈을 때려받고 있다. 네. 그래서 5,500원이 최소 주문 금액인데 5,000원짜리 쿠폰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일단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뭐 개꿀을 즐기면 되겠죠. 지들끼리 싸우니까 뭐 네. 서로 죽여라. 서로 죽여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그냥 목걸을 빨면 되는 거긴 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영원히 이런 경쟁이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벤처 캐피탈들은 여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점유율이 안 는다 아니면 늘어도 1등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정도까지 규모를 키우지 못한다. 그럼 결국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늘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는 매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입자 수 그리고 마켓 쉐어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곳인데 그게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 돈을 계속 쏟아붓는데 나 지난달에도 100억 줬는데 이번 달에 또 100억 달라 그러네. 또 달라 그러네. 처음엔 좀 주다가 이거 계속 줄 수 없거든요. 사업이 안 되면 결국 이 시장에 승자가 많지 않습니다. 뭐 구글한테 도전해서 이기는 회사가 아직은 없죠. 네이버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한테 도전해도 결국 도전해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VC는 땡전 한 푼 없이 뭐 그냥 털고 나와야 되는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익은 사실 지금은 이익을 보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시장을 먹는 네. 거를 지금 하니까 여긴 지금 큰 공룡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밑에서 이제 실제로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거는 배달 대행업체가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네이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좀 보시죠. 18페이지 네이버에서 토마 땡땡님이
가게 운영하는데 이번 추석 때 대행업체 기본 콜비가 4,000원에서 추석날은 3,000원 추가 할증. 7,000원이요, 배달비가? 추석 전후는 2,000원 추가 할증이네요. 그냥 가게 문 닫는 게 나은 건지 너무 고민이네요. 음식점 주는데. 음식 운영 가게를 운영하고 네. 있는데 내가 라이더를 하는 게 낫겠다 싶다는 고민이신 건가요?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어. 얘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올드스님이 거지 같은 앱 만들어서 유통 단계만 늘고 돈은 음식 만드는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이 더 벌고. 그리고 클리앙에서 PM4님이 배달 앱들이 결국 저런 가격 왜곡을 일반화시키고 물가를 올려온 거죠. 저는 이게 앱이 지금 잘 사용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으니까 거지 같은 네. 앱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단 유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소비자와 이 생산자 사이를 좀 더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니까 그거에 대한 피를 받는 거는 당연한데 네. 지금 중간에 지금 하나 더 껴있다 보니까 네. 과도하게 얘네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정작 만드는 분들은 좀 너무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했죠. 그건 배추 밭에서 밭대기로 팔 때 네. 한 폭에 200원, 300원에 가는데 시장에 나가면 소비자가 살 때는 2,000원, 3,000원. 7,000원, 8,000원 네. 할 때도 있더라. 비쌀 때는. 네. 이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냐 이런 얘기일 텐데. 근데 이 배달 시장에서 돈은 누가 가져가냐? 아까 말했던 VC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그 벤처 투자한 회사들이 플랫폼을 키워서 성공하면 플랫폼이 컸다는 이유로 이걸 팔고 돈을 가지고 갈 때 엑시트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근데 거기서 돈이 나오고 배달의 민족 역시 물론 여기서 그 매각 대금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수천억이거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아주 많은 그러니까 경영진도 직원들도 아주 많은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배달 대행업체들 그 밑에는 지역지사들도 돈을 벌겠죠. 근데 누가 더 벌까? 아니면 앱업체, 대행업체 이렇게 보면 대행업체는 안정적이겠죠. 건당 수수료가 나오니까. 안정적이고. 라이더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반적인 콜을 받았을 때 수수료로 배달 대행업체에 200원 주고 200원 안팎을 주고 그리고 여기 지역지사에 또한 200원 안팎을 주고 그렇게 3천 몇백 원 받는다고 했을 때 한 10몇 % 정도를 그렇게 뗀다. 이 돈은 배민은 안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뗀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200원 콜만 나오면 200원 안정적으로 떼가는데 근데 이 가만히 앉아서. 콜이 아무리 급증한다 한들 이 물리적인 콜이 얼마나 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배민이나 벤처 캐피탈이 가져가는 돈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닌데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난다. 이런 차원에서는 배달 대행 업체나 콜 업체도 그 밑에 있는 업체도 상당히 벌고는 있다. 음식점 주님들은 좀 그 단가로 따지면 이게 손해 보는 장사죠. 근데 훨씬 많이 팔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거 보고 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거죠. 배달 안 할 때보다는 박리담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근데 누가 돈을 버느냐? 확실히 버는 사람은 콜당으로 돈 받아가는 사람들. 라이더들도 수입이 확실하다면 거기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번다고 볼 수 있고 배달 대행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콜 하나 더 받는다고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럼 식당은 내가 5,000원짜리 국밥을 배달 앱 통해서 주문 들어오면 내가 5,000원을 다 안 가져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더 싸게. 그러니까 이게 배달 대행 업체에 돈이 갈 수도 있고 라이더비를 1,000원 정도 부담할 수도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을 해야 명목. 돼요? 네. 식당 주인이? 그렇게 하는 데도 수수료.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계약 조건이 식당마다 달라요? 계약 조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점 주님들은 배민에 깃발 꽂아야 되죠. 네, 깃발 꽂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88,000원짜리 깃발 앱에 내 식당에 네. 들어가야 된다. 높은 위에 노출되게 네. 하는 거. 상위 노출. 네, 상위 노출되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평점이 제일 높은 그쵸. 업체, 맛있는 업체를 찾기가 쉬웠는데 리뷰 이런 거 막. 요즘은 들어가면 맛있대. 한참 내려 나와요. 다 위에는 다 광고인 거예요. 그게 다 음식점 주님들이 돈 내고 하는 광고. 한 업체에서 여러 개 광고하고 이런 게 있죠. 그것도 다 돈인데. 다 돈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배민에 막 주문하면 편지 쓰잖아. 뭐.
초밥 주문하면 표밥 안에 맛있게 편지 들어있잖아. 드셨냐고. 이거 뭐 리뷰 좀 잘 남겨주세요. 뭐 이러고 야구르트도 하나 넣고 뭐 이거는 그런 네. 상위 랭크 내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 리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배달의 민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뭐 옐프 같은 앱이나 네. 식당 앱 같은 옐프. 것들 보면 그 기자들이 막 탐사 보도해요. 이 리뷰가 정말 리뷰인지 뒷광고 리뷰인지 이런 거 막 탐사 보도하고 다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염돼 있더라 이런 종류의 보도들을 하거든요. 데이터 분석에서. 그 굉장히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것도 일종의 네. 시장 교란인 네. 거죠. 거기에 한번 나쁜 리뷰 하나 찍히면 끝이에요. 맞아요.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달하는데 배달이 늦었다는 건 몇 번만 이렇게 클릭되면 그 알고리즘에 다 남아서 이 라이더가 성실하지 않은 라이더라고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니면 콜을 줬는데 이거 네가 배달해라고 줬는데 나 그거 안 해. 이거 몇 번 누적되면 너네 다음 콜에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설치돼 있다. 일부 업체는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서운 세상이다 진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계가 다 결정될 수 있는 거죠. 플랫폼에 의해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음식점에서 우리가 배달을 막 이런 식으로 배달 업체를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네. 중간에 막 이런 업체들이 막 껴있고 이게 유통 과정이 되게 긴 거잖아요. 그 아까 배추 유통하는 걸로 치자면 그러니까 그 음식값과 그 우리가 지불하는 돈에 거품이 굉장히 껴있는 것 점점 깨는 같아 거죠. 보이고, 예. 굉장히 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막상 더 멀리 소외지는 있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맞아요. 강점도 있는 거고.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또. 다른 음식점도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한 경쟁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약간 가불이 약간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점도 있어요. 근데 보면 요즘 코로나 시대 창업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설명들 많이 하는데 네. 이제는 목 좋은 곳에 가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가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아예 그냥 일반 소매 가게를 안 해도 돼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진짜 이거는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닌데 식당들이 막 생겨 있더라고요. 식당이 보면은 목 이제 좋은 데 배달만 있을 하는 필요가 데고. 전혀 없어요. 이제. 네. 목 좋은 데 있을 필요 없고 어쩌면 배달만 전문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공유 주방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공유 주방에서 배달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이 반의 반으로 주는 거예요. 간판도 안 달아도 되고 임대료가 안 식당도 필요 들어가니까. 없고 고정 넓은 비용도 홀도 줄어들고. 필요 없고 키친만 있으면 그 네. 부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배달에 승부를 걸겠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 빠르고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는 가서 먹는 게 기분도 좋고 맛도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상황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에 뭐가 많이 늘어나서 아. 뭐 하나 시켜 먹으려면 막 3,000원. 이거 봐봐 추석이라서 지금 7,000원 추가 할증이 콜비 4,000원인데 추석에 3,000원 추가면 7,000원 추가라는 거잖아.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면은 기본적인 치킨 값도 비싼데 그렇죠. 2,000원 무조건 들어가고 하니까. 라이더가 워낙 부족해서 라이더도 부족하고 회사마다 정책도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배달을 이게 많아가지고 이 뭐 배달 앱 커뮤니티랑 뭐 생각대로 이런 대행업체나 라이더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오토바이 업체들. 아, 갑자기. 정말? 나이가 생각도 못했어. 그러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저기 댓글 여기 네이버 댓글 강병훈 숙자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FERN 땡땡땡땡께서 우리나라 배달 오토바이 1위는 대림 시티백 아니었냐? 혼다 야마 타고 배달한다니. 저는 당연히 시티백. 저도 시티백이 철가방 이거 데님 이거, 시티백이 이거. 그거예요? 응? 빨강 하얀 그래, 그거예요? 그래, 아. 그게 시티백. 그 소리 배달 너무 오토바이의 시끄럽지 않나? 상징. 그래 상징이지. 이렇게 철가방 딱 들고 우린 다 늙었어요. 자금성 딱 써가지고 쫙. 왜 이렇게 자금성이 선배 철가방 아니고 뒷광고야 이거. 자금성. 나무 가방 시절 아니야? 왕비성 이런 거딱 써가지고. 자금성은 어느 동네나 하나씩 있죠. 만리장성. 그치. 자금성, 만리장성, 왕비성 다 서울 성이었어 우리는. 북경 국빈관. 이런데. 라이더분들 그러고 이게 라이딩 매거진 기자분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일단 라이더분들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야마하, 혼다 두 개밖에 안 탄다는 거예요. 왜? 왜요? 다른 그러니까 중국산은 잘 안 타신대요. 중국산 내구성, AS 아니면 뭐 여러 기타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또 혼다랑 야마하도 다 뭐 여러 모델을 타는 게 아니고 딱 한 모델씩 탄대요. 야마하의 Nmax라는 모델, Nmax 125cc, 그리고 혼다의 PCX 125cc 두 개만 탄답니다. 이게 스쿠터예요. 근데 스쿠터의 특징은 기어 변속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땡기면 나가는. 운전하기가 편한 거예요. 운전하기가 편하고 이 125cc 야마하나 혼다 정도 되면 안정감도 있고 뭐 배달하는데 힘도 괜찮고 그런데 얘들이 없어서 못 파는데 제가 이 취재 말고 그 코로나 상황 데이터로 추적한다고 매출 전표를 소상공인 매출 전표를 저기 한국신용 데이터 캐시노트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분석한 걸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항상 저는 지금 잘 되는 건 뭐 동네마트, 자전거 뭐 이런 거겠지 생각하는데 이걸 취재하다가 혹시 그 소 항목의 작은 항목에 세 분류의 오토바이가 있나 검색해 봤더니 오토바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지지난주 기준으로 200% 전년 동기. 그러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랬어요. 계속 고공행진을 했고 특히 확산될 때마다 오토바이 판매가 팍팍 늘어요. 와.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기미가 있을 때마다 두 번 있었죠. 크게 두 번 있어요. 그때마다 확 늘어요. 확 눈에 보이게. 네. 아니 근데 진짜 다녀보면 요새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진짜 동남아처럼 되겠다 네.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동남아 살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인도네시아는 괜찮나요? 인도네시아 엄청 많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그랬는데 이게 그럼 당연히 저는 대림이 돈을 많이 벌겠거니 대림 홍보실에 전화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라이더분한테 물어봤더니 대림이요? 안 타요? 옛날 근데 분들만. 배민 쪽에 물어봤더니 배민 라이더스라고 말했죠. 3,000명 네. 가지고 있는 풀. 네. 여기는 100% 대림이래요. 대림 혼다. 대림. 대림 시티백. 거가 그 시티백인가? 네. 네, 시티백은 아닌 것 같고 모델명은 따로 있었는데 100cc짜리래요. 100cc짜리인데 이 모델은 그 발로 밟는 기어는 아닌데 이 기어 변속은 조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100cc예요. 힘이 약간 낮은. 25cc. 네. 우리가 그래서- 보는 그 민트색 네. 오토바이는 그건 거. 그러니까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배민이 리스에서 라이더들한테 공급하는 오토바이는 대림 거다. 다 그거고, 일단, 네. 근데 그 배민 라이더스도 자기 오토바이로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뭐 리스가 많긴 하죠. 근데 그 오토바이는 대림 건데 왜 VF100. 왜 이거 쓰시냐라고 그 배민 쪽에 물어보면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대림 거가. 기어도 변속해야 되고 그리고 뭐 힘이 막 125cc보다는 100cc가 조금 그렇겠죠. 부족하겠죠. 예. 부족하겠죠. 그러고 기어를 쓰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잘 갑니다. 스쿠터는 오히려 오르막길에서 어쩌면 VF100보다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기어 변속 들어가는 차의 장점이겠죠. 뭐 그래서 여기는 이걸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은 야마하나 혼다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수입할 때 베트남 혼다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갖고 온다는데 또 이쪽 업계 분들의 말씀으로는 혼다가 너무 좀 국내에서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왜 그래 진짜. 혼다 코리아는 한국 분들이 근데 이 베트남에서 가져오는데 근데 뭐 수입 면장을 보려고도 노력해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뭐 이건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들은 거니까 뭐 걸러 들으셔야겠지만 여튼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 300만 원 하면 사는 오토바이를 국내에 들어오는 가격은 뭐 200만 원도 안 하는 오토바이를 4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팔더라. 없어서 못 파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개인 업체들은 그걸 또 그대로 안 팝니다. 그 개인 소매상들은 여기에 또 중간에 또 파츠를 좀 붙이는 거죠. 튜닝. 네, 튜닝이 좀 돼 있는 상태. 튜닝 안에서는 안 팔아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개인 업자는 그렇게 해서 마진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튼 지금 오토바이 시장이 좋다는 거죠. 근데 대림 효성 이런 효성 스즈키 합작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힘을 못 쓴대.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워낙 안 탔으니까. 그 일본은 저기 아시아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지 기지가 있었고 우리는 계속 기술도 떨어지고 뭐 수리 뭐 이런 부분도 계속 퇴화하고 그룹 안에서 큰 사업도 아니니까 국내 오토바이 시장은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배달 수요 급증 아니면 오토바이 판매가 때가 급증이 왔는데 돼도 용을 못 잡았네. 못 잡은 거죠. 아 진짜 아깝겠다. 솔직히 이렇게 시장이 확 늘어날지 몰랐을 테니까 그죠? 몰랐겠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그러네. 아무튼 네. 혼다와 야마하가 웃고 있다. 갑자기 대안은 없다. 대안 없다. 중국 거 싼데 중국 거는 안 타요. 그랬더니 배달하는 사람들은 프로들인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계를 타야 되는데 중국 건 잘 안 탄다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쿠팡 이츠 유저거든요. 아 그래? 네. 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거기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가 잘 없어요. 거의 그렇군요. 자전거 라이더예요. 자전거로? 자전거고 오. 주문을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캐치를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중간에 막 여러 군데 들렀다 오지를 않고 그냥 그 자전거 타고 우리 집까지 와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거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배민 같은 경우는 라이더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 그때 제가 배민을 아예 안 이용하게 됐는데 코로나 그때 한창 피크 찍었을 때 그때 라이더가 부족해가지고 뭐 배달시키면은 1시간 20분?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쿠팡 이츠 들어갔더니 거기는 이제 동네 그렇게 하니까 거의 30분, 40분 안에는 또 배달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걸어서도 갖다 주더라고요. 네, 걸어서도 갖다 주, 네. 도보도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쿠팡 이츠죠. 자전거를 그냥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맞으면은 그냥 내가 신청해서 뭐 가져가는 분도 있다고. 그런 서비스들을 앱 업체들이 계속해서 계속 만들어요. 그 뭐 퇴근하고 나서 잠시 하려는 네, 사람들, 부업으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려는 사람들, 뭐 앱 업체들은 이런 게 또 어떤 명분이 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원하는 만큼만 네. 벌어가세요. 네. 다만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노동자라고 봅니까? 투잡으로 잠깐 뛰는데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번 코로나로 인한 이 배달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서 소비자들은 쿠폰 한 장에 이제 울고 웃고 약간 와 여기 좋다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네. 찰나에 VC가 돈을 많이 벌고 네. 벤처 캐피탈이 돈을 많이 벌고 라이더분들은 자기 목숨 걸고 자기 건강과 이거 부상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네. 그래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0.45%는 1억 정도 벌지만은 뭐 대부분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그 1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환산을 하면 1억일 수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벌 것인가? 그건 물음표가 그건 물음표죠. 붙는 거죠. 네.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엑시트 하면은 뭐 돈을 벌겠지만 지금은 계속 막 출혈 경쟁. 대가리 박치기 지금 계속 지금 출혈 경쟁 중이고 생각대로 같은 배달 대행 업체들은 꼴을 쪽쪽 빨고 계시고 네. 그리고 식당 업주들은 네. 열심히 많이 팔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팔면 사실 이분들은 힘들잖아요 본인 자체가 네.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박리담회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하는 것처럼 배달 대행 업체의 이런 수수료가 많아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많이 계신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혼다와 야마하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러고 이라시마이 마세! 이러고 있다. 제가 정리한 게 대충은 맞나요? 그렇죠. 예. 맞고 저는 이 취재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뭐 요 관련된 책을 읽어서였는데 뭐예요? 요건데요. 플랫폼 그 노동.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게 영국 법대 교수가 쓴 책이에요. 왜 플랫폼들은 여기서는 우버를 주로 다루는데 뭐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택시 운전수. 근데 왜 플랫폼 업체들은 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하나? 뭐 무슨 말을 쓰고 뭐 아주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일하세요. 뭐 당신이 사업주가 돼서 뭐 당신의 아무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일이 아니고 노동의 흐름상 형태가 바뀌었을 뿐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는 건데 왜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느냐. 이 플랫폼 경제의 특징에서 찾는 거죠. 이게 위험을 전가시키고 책임을 기업을 고용함으로 생기는 위험을 거대한 위험을
전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안고만 가져가는 플랫폼만 가지겠다. 네.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지게 만들겠다는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 역시 교수님이라서 네. 그런지 네. 또 한 걸음 또 더 나아간 생각을 하시네요. 거대한 위험 전가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다 VC들을 어쩌면 VC들을 위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아주 냉혹하게 미적분을 하고 있다. 빼고 더하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이 자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는 이거 지금 굉장히 잘 설계된 책 광고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책과 쿠팡이츠 광고. 그러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도 이번에 책을 하나 냈어요. 더 한국 현실에 가까운 얘기겠죠. 아, 저 근데 걱정되는 게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제 어느 특정 어떤 사람들의 그 그룹을 대놓고 혐오하는 거에 거리낌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옛날에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뭐 여성에 대한 혐오라든지 뭐 장애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난민에 대한 혐오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대놓고 막 물론 뭐 면전에서 못하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요즘 배달 업계 계시는 분들이 물론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한 굉장히 비하인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얌전하게 운전하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나?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그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 줄 게 아니잖아요. 노동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네. 참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내가 아니, 누가 뭐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 이렇게 운전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보자면.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좀 앞으로 좀 사실 이거 제도 문제 결국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뭐가 성장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아주 제도화가 되고 법제화가 좀 되고 뭔가 문화적 정착이 되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박정훈 씨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 작가 김훈 작가가 추천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 추천사의 대목이 플랫폼은 자본주의의 거대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 존재 방식은 신기루와 같고 헛개비와 같아서 법과 제도로 규제하기 어렵다 이랬거든요. 뭔가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로. 김훈 선생은 예전부터 배달하는 분들에 대한 연민이 너무 강해서 그 뭐 지나가시다가 짜장면 배달하는 분이 넘어져갖고 짬뽕이 길바닥에 엎어지고 망연자실하는 풍경을 보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셨나 봐. 저 짬뽕 과연 얼마일까? 저 청춘이 담긴 뭐 그런 사유를 늘 많이 해갖고 지금 뭐 계속 이런 관심을 갖고 오고 계신데 그 플랫폼이라는 게 약간 착시 효과를 부르기 약간 내가 그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우리 동네 낡은 뭔가 짜장면 집에서 주방에서 만든 다음에 그 아까 대림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올 것 같은데 배민에 주문하면 이게 배민의 민트색 오토바이가 떠오르면서 앞에 그런 좀 깨름칙한 것들이 어느 정도 희석되거든요. 내가 배민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지 그 주방의 낡은 풍경은 안 떠올라. 플랫폼이 약간 그런 걸 좀 희석시켜주는 게 있는 것 같아. 물론 있죠. 노동은 그대로인데. 안고는 다 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머지 안고가 아닌 부분들은 거의 육체노동. 뭐 택배도 네.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이 생겼고 이쪽 일자리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아니, 안정적인 일자리 아니면 뭐 나를 노동자를 안전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자리는 아주 제한돼 있고 그 제한된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구조만 남고 심지어 임금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면.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배달콜을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위하여 콜을 올리나? For whom the call tolls. 이거 한번 들어가긴 하겠네. 엄청 외워오셨나요? 여러 번 말하시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독점하면 또 그때 또 배달콜 엄청 올릴 거야. 그동안 손해 본 거 다 만회하기 위해서 또 독점되고 이러면 또 그럴 텐데.
아무튼 그건 좀 앞으로 지켜보고 또 그렇게 독점이 안 되도록 또 공정위가 또 알아서 잘 하겠죠. 잘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엄마 하겠죠? 하겠죠. 이건 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서영민 씨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생각한 대로 잘 설명하신 거 같나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사가 막 아주 대단한 기사도 아니었고 방송을 한 기사도 아니었고 그냥 인터넷에 하나 올린 기사였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시경제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해야 됩니다. 경제 주제 나오면 우리끼리 해결이 안 돼. 근데 너무 톤이 이렇게 일관돼. 김원장 선배처럼 막 중간에 일갈도 하고 약간 비아냥도 거리고 이랬으면 그런 거 뭐 저희가 할 테니까 앞으로 좋은 기사로 또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릭, KBS 라디오의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저 서영민처럼 대들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구보다 빠르게 대들기 소식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난 근데- 이 페이지에서 흠밖에 안 보였어. 왜? 그래서 H&M 썼어요. 갑자기 아니, 왜 근데- 손에 꽂히시냐? 현대상도 이거. 서영민 선배랑 연욱 선배랑 친해요? 아니 나도 아니요, 방송 밥도 안 좋아해. 먹어주는데 뭐가 치네. 원래 연호 선배가 되게 친한 척 많이 하잖아. 구질구질하게 자꾸 매달려가고.